이야기 나눠볼 부분들이 여러분들 다 너무 공부 예쁘게 잘 해오셨고요. 제가 아까 뭐 얘기해 드렸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거 세 가지? 호감을 일으키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가 신체적 매력, 두 번째가 유사성, 세 번째가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완벽하거든요. 정말 이 조건들이 맞으면은 호감이 일어나요. 그럼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많으니까, 마사지를 받아도 되고, 피부과를 가도 되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되고, 다이어트를 해도 되고, 게으르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어떤 동력이 끝까지 가질 않아서 그렇지,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방법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유사성과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신체적 매력을 높이는 거 외에는 내가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될까요? 갖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유사성이라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들하고 유사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고향도 한 20군데가 돼야 되고, 대학은 한 열 몇 군데 졸업해야 되고, 이런가?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유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뭘까요? 제가 갖춘다라는 표현이랑 그 연결시켜서 느끼는 거는 유사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뭔가 개성 있는 건 좋은데 개성 있는 거랑 또 다르게 혼자 이렇게 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잘난 척을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유사성을 느끼게 하면 그 집단이랑 같이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네, 이질감 없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거, 오케이, 좋아요. 또 엄청나게 자기가 단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준이 지적 능력이나 경험이나 쌓여 있다면 그 사람들 가장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매몰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경험을 안 했고 잘 모르더라도 같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운피해가지고 토탈로 뭉쳐서 유사성이라는 표현을 오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유사성이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을 잘 대하기만 해도 유사성이 생기지 않을까. 자기가 발로 뛰면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오는 사람만 잘 대고 유사성이 생기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사성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죠. 그쵸?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는 어떤 모든 공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공부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라이프 어떤 범주 안에 다 넣어주세요. 이건 조금 더 큰 원리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유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유사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다 유사성이죠. 성이 파평윤 씨야, 김혜김 씨야, 이런 부분들도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다듬어 갈 때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한정되어진 조건이니까 뭐 활용할 때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어느 날은 서울대 나왔다, 어느 날은 고대 나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나 그 상황에서 내가 마침 동문을 만났으면 뭐 만난 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되게 한정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유사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적해 주신 게 다 맞아요. 일단 그 잘 스며 들어가야 되고, 이 잘 스며 들어간다는 게 아주 단순하게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스며 들어간다. 근데 해보셔서 알죠? 잘 스며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정말 잘 스며 들어가고 싶은데 동동 뜨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고 튀고 있거나 부딪히고 있거나, 이게 잘 스며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잘 스며들어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온 사람을 잘 대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사실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울타리 안으로 다 넣어주시니까 정말 그것만 착실하게 해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족함 없이 잘 자랄 거예요. 여기서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지는 그런 그 교육 어떤 그런 방향과 원칙이라고 해야 할까? 가 있어요. 뭐냐면 골고루 익혀라. 유사성을 내가 굉장히 풍부하게 소유하고 싶다. 유사성이지 전문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 입을 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익혀라.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 근데 나는 오로지 수학만 재밌어. 그러면 수학쟁이는 될 수 있고 스포츠쟁이는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좀 어렵겠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호감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골고루 익혀라.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게 전문적으로 익히라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익히면 유사성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익혀버리면은 이제 이게 유격전이 돼요. 왜 그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싸우자고 경쟁하자고 덤벼들거든. 그거요. 제가 전에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건 줄은 몰랐어요. 이래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미 옛날에 끝난 얘기 아닌가? 그 정도는? 뭐 이래버리면 얼마나 짜증 날까요? 이야기를 운을 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은 더 이상 유사성을 논하기 전에 뭐 이미 이해되세요? 유사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골고루 익혀라. 그래서 스승님께서 30% 이상 공부하지 말고 30% 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라. 한 가지만 곰파고 있으면은 거기에 딱 고착돼서 고집만 부린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칭찬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럼 칭찬 잘하는 사람이 좋지 뭐 그럼 하는 사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욕쟁이 할머니 이런 분들 되게 인기 있잖아요. 이건 뭐야? 그렇죠.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또 그 어떤 조금 다른 어떤 각도에서 다룰 문제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속이 빤히 보이는데 칭찬해서 기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아니라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는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칭찬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칭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아이들을 막 칭찬을 해. 칭찬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보다 내가 위기는 하지만,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하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칭찬은 어디서 어디로 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곱비리가 와가지고 나한테 좀 제법 하시네요 이러면 그 호감으로 느껴질까요? 저런 네 가지가 있니 없니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칭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레벨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으로 느낄 때, 여러분 칭찬으로 느낄 때 어떨 때 칭찬으로 느끼는지 한번 보세요. 어떨 때 칭찬으로 느끼는지.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 칭찬이 진짜 칭찬으로 본인이 듣기에도 그냥 시섭지 않은 부분에서 그냥 가식적으로 느끼고 그쵸. 그 진정성 있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가식적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사람들은 왜 가식을 쓰죠? 호감도를 높이려고? 호감도 높여서 뭐 하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렇지. 가식을 쓰는 것은 계산이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어떤 계산? 상대 계산이라고 할 때는 엄마들도 가끔 계산해서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 아이의 길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한 계산이에요. 상대를 위한 배려예요. 그렇지. 어떤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목적의식 없이 생각하는 게 올바른 거야?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없애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칭찬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그게 자연법에 그렇게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지면서 혼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진짜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칭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할 때 진짜 칭찬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자른 부분도 보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칭찬할 거리를 애써 찾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나를 칭찬해 주실 때 감동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 빵점이고 하지만 그 아이가 무언가 나는 실패했다고 느낄 때 이 아이의 그 어떤 부분에서 보여지는 노력들이라든가, 그리고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을 어머 이거 이렇게 해왔었네, 이 부분은 정말 엄마도 못 해봤던 건데 너는 이런 생각까지 했구나. 이해가 되세요? 칭찬이라고 함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레벨이 올라가 있다. 여기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막 입에 발린 소리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조건으로 놓지 않았을 테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은 정확하게 효력이 발휘되는 조건이에요. 효력이 발휘되는 칭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칭찬의 효력이 발휘되려면 칭찬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급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왜?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칭찬이 상대방을 감동을 일으키고 호감의 어떤 그 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상대를 위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를 위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칭찬을 안 하는 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과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응? 왜 보면 처음에는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입에 바른 소리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할 것 같죠. 조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금방 꺼져요. 꺼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네, 이러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자기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자연에서는 너 그거 거짓이잖아 하고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지 속아지를 드러내게 만드신다니까. 가면을 이렇게 벗기신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나는 원색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아지를 있는 대로 다 부릴 거야. 뭐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거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배우겠어요? 왜 내 못난 모순을 당장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 모순을 바라보고 이렇게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이런 모순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도 모순이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당연히 모든 사람은 상대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게 이거는 가식은 뭐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렇죠. 나를 위한 너를 만들기 위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그것에 어떤 조금 더 수위가 높아져서 상대를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는, 그리고 내가 무언가 그 사람에게 기운을 이렇게 품고 내리고 감쌀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할 때는 칭찬도 그 선상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지. 응?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많이 힘이 드네요, 제가. 잠깐 쉬었다 할게요.